오늘은 수시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입시 컨설팅을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것 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신다고 해서 오늘 찍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좀 복잡합니다. 대학마다도 다르고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그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은 이게 공통 과목이라 그래서 뭐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할 거 없이 이렇게 나와 있는 과목은 공통으로 다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통 과목은 고1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고2와 고3이 되면 이 선택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과목에서 배우게 됩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공통 과목 말고도 다른 과목을 더 배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진로 선택 과목은 3과목 이상은 무조건 일반고에서도 해라 이렇게 돼 있네요. 도대체 진로 선택 과목이 뭐길래 3과목 이상 하라고 되어 있나 잠깐 보니까 실용 국어, 실용 수학, 뭐 경제 수학 약간 좀 진로와 좀 연관된 것 같죠? 그 다음에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뭐 예전에는 이과 학생이라 그랬죠. 요즘은 이과가 없어졌고, 자연계열 학생들이 배우는 물리투, 화학투, 생명과학투, 지구과학투 이런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이 있네요. 또 그리고 보니까 수능 과목이기도 한 기하가 진로 선택 과목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진로 선택 과목을 원래는 좀 어려워했었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드리면, 공통과학이랑 일반 선택 과목은 성적이 등급에서 9등급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이 진로 선택 과목은 기하가 됐든 물리투가 됐든 간에 A, B, C 이렇게 성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렇게 1등급에서 9등급으로 성적이 나오는 과목은 1등급은 상위 4% 이렇게 등수로 잘라서 성적을 주는 반면에,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이렇게 준다 그랬잖아요. A를 몇 퍼센트 줄 거냐, 즉 상위 몇 퍼센트를 줄 거냐, 이게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A를 좀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을 그닥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는 진로 선택 과목을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학교도 있고, 고2 때 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고3 때 굉장히 많이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건 학교마다 다른 거고요. 다음 내용을 넘어가 볼게요. 진로 선택 과목은 성적이 어떻게 나오냐? 아까 제가 A, B, C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A, B, C는 우리가 성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A, B, C 이렇게 나오는 성취도만 갖고 대학이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다른 것들을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적표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진로 선택 과목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기하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물리 2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뭐 4단위일 수도 있고 2단위일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로 선택 과목이 원점수, 학생이 받은 점수가 이렇게 오고, 또 그 과목을 본 학생들의 평균 점수도 나오고요. 또 당연히 이 학생이 A를 받았냐, B를 받았냐, 이제 이런 것들도 나오겠죠. 그러면 몇 명이 들었냐까지도 친절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수강자 수는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 학생의
또 이 학교의 수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A가 당연히 좋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A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느냐? 몇 점을 받으면 A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건 없어요. 90점이 A일 수도 있고 87점이 A일 수도 있겠죠. 그건 뭐 학교마다 뭐 기준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학교에서 A를 받은 학생이 몇 프로가 있냐. 그래서 과목마다 다르겠죠. 이게 A 과목이라 그러면 또 성취도랑 헷갈리니까 이게 가 과목이라고 한다면 과목은 A를 받은 학생이 12.3%고 과목은 A를 받은 학생이 이렇게나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포 비율은 밑에 써놨지만 학교에 따라서 과목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대학이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면 주로 뭘 반영하냐? 성취도를 많이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A를 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때에 따라서 원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분포 비율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거죠.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대학마다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수계선한다라는 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 있지만 입시 내비에 가면 성적을 들어서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에서 과목명, 단위수, 원점수, 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그 다음에 포비율 A, B, C의 비율을 다 입력해 놓으면 입시내비가 다 대학마다 정확히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여러분이 직접 계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답변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학부모가 물어보면 그냥 입시 내비로 하지 이걸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는데요. 일단 뭐 오늘은 강의니까 한번 그냥 쭉 편안하게 들어보시죠. 자,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것을 그럼 대학이 다 반영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저희가 이제 대학을 구분해서 입시 내비에 작업을 하는데 보통 서울, 인천, 경기의 주요 대학, 그 다음에 캠퍼스, 그 다음에 서울, 인천, 경기의 기타 이제 등등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요. 이게 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일단 여기 노란색 쳐져 있는 것은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한다 그 뜻이고요. 이거 뭐 보라색이라고 하나요? 이 보라색이 쳐져 있는 것은 진로 선택 과목을 아예 반영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 녹색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녹색이 뭔가 보니까 서울대, 또 디지스트, 울산과기대 유니스트라고 하는데 스트, 또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렇게가 교과 전형이 없네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당연히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겠죠. 정성평가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냐 안 하냐 그거가 정리된 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노란색이 반영하는 거고 보라색이 반영을 안 하는 거니까 한 절반 정도는 반영하고 절반 정도는 반영 안 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렇네요. 자, 그러면 어떤 대학이 반영하는지 이걸 다 일일이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반영하는 대학 중에서 좀 독특한 대학들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그 수시 요강이라고 하는
그거에서 제가 이제 해당 부분만 이렇게 발췌를 해서 온 건데, 뭐 일단 글씨도 많고 뭐 표도 있고 뭐 그러네요. 그죠? 사실 제가 입시 강의를 뭐 나름대로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사실 요강을 보면서 강의하는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요강을 갖고 강의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입시 컨설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입시 요강을 갖고 공부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건 입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입시 분석가? 뭐 이런 사람들이나 이걸 공부하는 거지. 뭐 보고 해석하고 하는 거지. 이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볼 필요 없죠. 그냥 저희 입시내비를 비롯한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면 그냥 그걸 쓰면 되는 거죠. 네, 예, 아까 보여드렸듯이 즉 여기서처럼 선생님 제가 진로 선택 과목을 잘 못했는데 반영 안 되는 대학 어디예요? 이런 걸 물어본다든지, 또는 선생님 제가 연대를 가려고 하는데 제가 진로 선택 과목 망쳤거든요. 몇 점이나 감점돼요? 이런 걸 물어볼 때 답변하기 위해서 오늘 한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세대는요,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나 한번 볼게요. 제가 미리 색칠을 해놨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을 이런 교과군에서 한 과목 이상 학생이 들어야 하고 들은 과목은 다 반영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다 반영한다고. 내가 진로 선택 과목 3개 들었다, 3개 반영하고 10개 들었다, 10개 반영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100점 만점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 20%의 점수 비율이 있으니까 진로 선택 과목은 20점 만점이네요. 20 만점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이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로 나온다 그랬으니까 A를 받았다. 그럼 몇 점을 주느냐? 20점을 준다. B를 받았다. 15점. C를 받았다. 10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다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 학생이 딱 진로 선택 과목을 한 과목 배웠다. 3년 내내. 근데 A다. 그러면 100점 만점에 20점 가져가는 거고, B다. 그럼 15점 가져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학생이 2과목 들었다. 그럼 또 거기에 맞게끔 나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A와 B, C의 차이가 크구나. 연대는 연대를 가기 위해서는 B를 맞는 건 치명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연세대를 입시 내비에서는 요강을 정리해서 어떻게 썼나 한번 볼게요. 자, 그냥 인문사회만 보겠습니다. 를 한번 선택해서 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 여기에서 아무거나 하나 볼까요? 보니까 연세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진로 선택 과목은 최소 한 과목 이상을 보는데, 아까 요강에 써있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진로 선택 과목은 전 과목을 반영한다. 그 다음에 A, B, C와 이수 단위까지 판단한다. 이렇게 써있네요. 입시 내비는. 그 요강을 볼 필요 없이 그냥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입시 내비 자랑 한번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고. 그럼 이번에는 다음 대학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고려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고려대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볼게요. 성취도 교과, 즉 진로 선택 과목 A, B, C로 나오는 그런 교과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학생이 A를 받았다. 그러면 1에다가
성취도 A를 받은 학생의 비율, 그걸 100으로 나눈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제가 했던 거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과목을 들었는데 A를 받은 학생의 비율이 50%고 B를 받은 학생이 30%, C를 받은 학생이 20%가 있는 과목을 딱 한 개만 배웠다고 할게요. 이 학생이. 그러면 이 학생이 A를 받았다고 치면 1에다가 얼마를 더하나요? 50이니까 50 이렇게 해서 약분하니까 0.5네요. 그렇죠? 0.5네요. 그래서 1에다가 0.5를 더하니까 이 학생의 등급은 1.5등급이 된다. 그래서 그 과목을 여기 변환 석차 등급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수 단위를 곱해서 다 더해서 이수 단위로 나눈다. 하여튼 일반적인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학생은 A를 받았는데 1.5등급으로 계산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 학생이 A가 만약에 시험이 좀 쉽게 나서 A가 뭐 80%다. 그리고 B가 10%다. C가 10%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여기가 100분의 80되니까 1.8등급 이렇게 되는군요.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까지는 알겠고. 그러니까 이 학생은 잘못한 게 없는데, 그죠? 잘못한 게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나뿐이 아니라 다 잘하면 같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네요. 자, 만약에 이 학생이 B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요. 자, 성취도 A에 어쩌고 저쩌고 돼서 여기 별이 있으니까 이 별이 여기 있으니까 이걸로 계산합니다. 자, A에 해당하는 학생이 50%였으니까 이건 뭐 이것도 필요 없구나. 자, 이게 보면 50%잖아요 A가. 그러니까 50%는 어디 있나요? 여기에 들어가네요. 50%는. 그러니까 몇 등급이란 얘기예요? 5등급. 그래서 5 더하기 B가 30%네요. 100분의 30. 그러니까 0.3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나요? 5.3등급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B를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5.3등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C는 뭐 해볼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솔직히 아까 연대도 그랬고 고대도 그랬고 A를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B를 받는 건 타격이 크네요. 그러니까 연고대 정도 가려면 고대 과목까지 A를 받아야 되니까 방심하면 안 되겠네요. 근데 연대는 그냥 다른 애들이 잘했든 못했든 내가 A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고대는 많은 애들이 A를 받을수록 불리해지네요. 뭐죠? 왜 이렇게 애들을 괴롭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다음 대학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성균관대인데요. 제가 지금 연대, 고대, 성대 이건 어떤 학교 레벨이라든지 그런 걸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해보는 거예요. 하는 김에 고려대는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고려대는 요강이 어떻게 써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대는 학교 추천이 뭐겠죠? 보니까 이렇게 주로 선택 과목은 전 과목을 반영하고 성취도의 분포 비율 이수 단위
이게 다 써있네요. 저희 회사가 만든 거지만 그런 거죠. 그 복잡한 요강을 이렇게 잘 정리했으니까. 자, 그러면 또 다음 거 한번 성균관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강의를 되게 천천히 하고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도 그냥 편하게 보시라고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균관대는요, 진로 선택 과목, 이 전문 교과 과목은 뭐 과학고나 목적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20%의 점수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정성평가로 준답니다. 정성평가로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준다는 얘기죠. 이 학생이 학업 수월성 10점 만점, 학업 충실성 10점 만점으로 해서 이 과목 수준이 어떤지, 성취도가 뭔지, 뭐 A, B, C의 분포 비율은 뭐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네 마음대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를 보면 만점을 맞느냐? 모르죠. 왜 모르죠? 과목 수준을 갖고 지네가 판단한다잖아요. 게다가 이 학생이 자기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들은 거냐? 그 전에 들었던 과목하고 잘 연계가 돼 있는 과목을 들은 거냐? 그 다음 뭐예요? 세특에도 뭐 잘 써줬냐 어쩌냐 이런 걸로 보니까 지네 맘대로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A를 받고도 만점을 맞지 못할 수도 있고 B를 받았는데도 만점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학생 수도 워낙 적고 또 어떤 일인지 뭐 이 학생이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진로 선택 과목에서 뭐 B가 몇 개 있어도 뭐 얘 괜찮은 애야. 뭐 전체적으로 보니까 얘가 상당히 좋네. 그럼 만점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학생이 노력한 게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다 만점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넘어갈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보자. 성균관대는 뭐라고 써있나? 입시에 비해. 저희가 이거 원래 자동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라 안 써놨는데 내가 이거 강의한다고 저희 직원한테 이거 좀 다 채워놓으라.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대학은 채워놓았어요. 나머지 대학도 뭐 올해 구강에 맞춰서 다 채워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진로 선택 과목은 정성평가로 본다. 진로 선택 과목은 다 보는데 정성평가로 본다. 친절하게 잘 써있네요.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예요? 굳이 이런 요강을 보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서강대 보겠습니다. 서강대는 글씨가 워낙 많아서 이게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일단 전체 과목을 다 반영한대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도 다 본다 이런 얘기겠죠. 여기 계산하는 게 식이 나와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건데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이 학생이 A를 받았든 B를 받았든 우리가 받았던 그 성취도의 비율을 2로 나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더하기 자기보다 밑에 있는 애들의 성취도의 비율을 더해서 그거를 이 학생의 성취 비율로 한대요.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제가 한번 여기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이 진로 선택 과목을 2개를 배웠단 말이에요. 2개를 배웠는데 하나는 4단위, 하나는 3단위짜리 과목을 배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과목은 A를 받았고 이 두 번째 과목은 B를 받았다 라고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 학생이 A를 받았는데요. A를 받은 학생의 비율이 20%입니다. 그러니까 20%를 2로 나눈다 그랬죠? 20%를 2로 나눠요. 그러니까 10이죠, 10. 여기다 써볼까요? 10이에요, 10. 이렇게 써야 되겠다. 자, 10을 2로 나누니까 10. 여기다가 뭘 더하느냐? 나보다 못한 애들.
써 있었는데, 나보다 밑에 있는 애들의 합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나보다 밑에 있는 애들의 합은 30 더하기 50이니까 80이죠. 여기도 써 있죠. 30 더하기 50이니까 80이죠. 그래서 이 10에다가 80을 더해서 90 이렇게 준다는 게 여기 있어요. 그러면 B를 받은 과목은 어떻게 되냐? B의 비율이 얼마냐? 35잖아요. 그래서 35를 2로 나누고 35보다 밑에 있는 게 45잖아요. 여기다가 45를 더하니까 12.5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참 복잡하네요. 자, 그래서 90 여기가 이제 90점이 된 거예요. 얘는 된 거고 얘는 62.5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단위수가 있으니까 90이랑 4를 곱하고 62.5랑 3이랑 곱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5와 3을 더한 7로 나누었더니 78.21이라고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100점 만점에 이 학생은 78.21이 되기 때문에 일반 과목하고 더해서 몇 점이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도 그냥 성취도 A만 갖고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성취도 비율을 갖고 계산을 하니까 나만 잘해서는 안 되고 다른 애들도 잘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올해가 이제 두 번째거든요. 작년에 처음 반영해가지고. 그래서 A를 뭐 20%도 주고, 뭐 7%도 주고, 그런 과목이 있었습니다만, 70% 이상 또는 100% 이렇게 주는 그런 학교의 과목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A의 비율이 높거나, 또는 내가 B를 받았다 하더라도 B의 비율이 높거나 이렇게 되면은 불이익이 되는 대학이 서강대다 그렇게 나와 있네요. 서강대는 입시 내비에 어떻게 써 있나 물론 이렇게 되는 계산을 자동적으로 해줍니다만 그래도 선생님 뭐 서강대 뭐 어떻게 봐요?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니까 서강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요 있네요. 진로 선택 과목은 전 과목을 본대요. 전 과목을 보고 성취도도 보고 성취도 분포 비율도 보고 이수 단위도 보고 잘 써 있네요. 굳이 이런 거를 보지 않아도 입시 내비만 봐도 알 수 있겠다 이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양대인데요. 한양대는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 네가 몇 개를 배웠든 성적이 좋은 거 3개만 본다. 아까 A, B, C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학생이 A를 받은 거를 3개만 하면 되네요. A는 몇 점 처리하냐? 100점 처리한다는 얘기죠. 일반 과목에서 1등급을 100점 처리하니까 즉 A는 1등급 쳐준다 이런 말이네요. B를 맞으면 99, 1점을 까네요. 그래? 그러면 일반 과목에서 2등급일 때 96이니까 진로 선택 과목에서 B를 받아도 2등급보다도 좋은 거네요. 한양대는 뭐라는 겁니까? 진로 선택 과목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잘한 거 3개만 보는 거고 혹시 B가 나와도 깎이는 게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애들이 A를 뭐 70%를 맞았냐 이런 거 아무 상관없네요. 결론적으로 한양대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좀 편안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지원하면 되겠네요. 시내비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이게 아마 교과전형 같고요. 보니까 진로 선택 과목은 3개만 본다. 좋다. 치도 이수단위 판단 간단하게 써있네. 그렇죠? 이 정도면 되는 거죠.
어차피 계산은 입시내비가 다른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은 중앙대는 전과목을 보는구나. 진로 선택 과목에. 그쵸? 자, 그래서 보니까 뭐 복잡하게 어쩌고 다 그냥 생략하고, 왜 계산하는 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대충 드렸으니까. 중요한 건 뭐다? 아, 여기는 A, B, C 이거만 보는구나. 우리 애가 A를 받았다. 몇 점 주냐? 10점을 주는구나. 일반 과목에서 1등급 받았을 때 10점을 받으니까 아, A는 곧 1등급 취급을 받는구나. B를 받으면 9.43을 줬는데 일반 과목에서는 1등급일 때 9.43을 주니까 아, 중앙대는 진로 선택 과목 B를 받으면 3등급 취급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C를 받았을 때 8.86이고 5등급일 때 8.86이니까 중앙대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C를 받으면 5등급 취급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깔끔하네요. A 받아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뭐 B 받아도 뭐 3등급 취급 당하니까 뭐 그렇게 많이 깎이는 건 아니네요. 자, 중앙대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입시내비에 균형 보니까 진로 선택 과목은 전 과목 보는데 만 본다. 이수 단위 안 본다는 이야기네. 인문계는 예체능까지 포함해서 국영수 4에 대한 과목, 자연계는 국영수 과학에 대한 과목을 본다. 위에 뭐 잘 써있네. 이렇게 답변하면 되고, 또는 뭐 답변할 필요도 없이 네가 입시내비 들어가서 봐라 이러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엔 건국대 보겠습니다. 건국대랑 세종대까지 하고 말 건데요. 건국대는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한다? 아, 잘한 거 3개만 본다. 한양대 스타일이네요. 그쵸? 근데 여기는 이수 단위랑 A, B, C 이렇게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계산하는 걸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수 단위 곱해갖고 그걸로 나누니까 뭐 일반 교과 계산하는 거랑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 애가 상위 3과목 중에서 A를 받으면 10점을 준다. 근데 일반 과목에서 1등급일 때 10점 주니까 A는 1등급 처리하는 거네요. 그죠? 자, B를 받으면 9.9를 준다. 9.9를 준다? 근데 건국대는 일반 과목을 4등급일 때 9.9를 주니까 B는 4등급 취급한다, 이런 얘기고, B는 8점을 주니까 7등급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중요한 건 이게 4등급, 이게 7등급 뭐 차이가 많이 나서 굉장히 성적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 10점에 비해서 0.1점 차이니까 그렇게 갭이 크다고 볼 수는 없네요. 여튼 건국대는 3개만 보고 점수 차이가 적다, 비율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좀 A를 잘 주면 건국대 가기가 좋네요. 아까 한양대 가는 것처럼. 입시내비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왜 자꾸 입시내비 보냐 하면 학생들이 입시내비에서 직접 찾아야 되잖아요. 자, 여기 지역균형 여기 눌러보면 진로 선택 과목은 3과목만 본다. 시도랑 이수단이 잘 돼 있네요. 학생들이 이거만 보면 되는 거죠. 자, 제가 뭐 입시내비 뭐 장사하려고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입시내비는 그냥 앱 다운 받아서요, 네이버 아이디로 그냥 사용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무료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종합 판단이나 이런 건 안 나오지만 지금 들어가서 이렇게 요강을 본다든지 이런 거는 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종대 보겠습니다. 이런 강의가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한 1, 2분 내로 끝내보겠습니다.
자, 제가 색칠을 한 걸 보니까 인문 계열인데 과학을 봐? 원래 인문 계열이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까지만 봐야 되는데 독특해서 제가 한번 색칠해 봤습니다. 자연 계열은 사회 안 보네요, 그죠? 자, 어찌됐든 간에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느냐, 여기는 진로 선택 과목인데 A, B, C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의 원점수를 본답니다. 너가 90점 넘었어? 그럼 1등급 처리해 줄게. 일반 과목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너가 진로 선택 과목을 80점 넘었어? 2등급 처리해 줄게. 일반 과목이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A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점수가 중요한 거니까. 네, 세종대를 가려면 점수를 신경 써야 되겠네요. 아까 서강대 같은 경우엔 정성평가로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되게 학교마다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겠죠? 제가 일부러 그런 것만 뽑아 온 겁니다. 자, 학생들이 성취도만 보는 것만 해도 힘든데 이렇게 성취도는 안 보고 원점수 보는 대학이 있다라는 걸 보면 우리가 목표한 대학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 대학을 몇 개 찾아서 입시 요강까지는 뒤질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입시 대비해서 뭐라고 돼 있나 한번 보고 여기는 성취도를 보는가 여기는 원점수를 보는가 그런 걸 좀 봐가지고 학생들이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볼까요? 세종대 입시대에 뭐라고 나와 있나? 진로 선택 과목은 국영수, 사과 여기가 인문계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 자연계는 국영수, 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원점수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만들어져 있네요. 입시 요강을 보지 않아도 되겠네요. 자, 어쨌든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대학을 세종대, 건대, 중앙대,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 대학을 좀 꽤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반영하는 대학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학 말고도 더 많은 대학이 있죠. 그렇죠? 공립이나 공교, 지방, 기타, 교대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끝낼게요. 입시가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지고 있네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왜 이렇게 학생들의 진로를 도와주기는커녕 대학 가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똑같은 경쟁이니까 잘할 수 있는 거 자기에게 유리한 거를 찾아서 잘 노력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강의가 거의 40분 정도 돼서 긴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어떤 강의를 찍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내신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노력한 만큼 원하는 결과가 나와서 자신의 미래와 또는 뭐 가족의 행복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도움이 되는 대학에 잘 진학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로 마치겠습니다.